공포라디오 마녀 지 2022년 4월 10일, 전 생후 7개월 된 딸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. 입주는 무사히 끝났고 첫 주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짐 정리에 바빴죠. 그러던 어느 날 저녁 8시쯤이었어요. 할인이를 안고 집에 들어가려다 문 옆 소화전 문 위쪽에서 이상한 글씨를 발견했습니다. 김아린 7개월.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그건 우리 딸 이름이었어요. 정확히 적혀있던 그 아이 이름과 나이. 장난이라기엔 너무 정확했고 범죄의 전조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. 남편도 이웃도 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요. 먼저 복도를 돌며 다른 세대의 소화전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정말로 여성, 노인 같은 글씨가 소화전 문 위나 옆에 작게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표시는 대부분 연필이나 흑색펜으로 되어 있었고 위치도 일정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. 이 집에는 노인이 산다. 이 집에는 혼자 사는 여성이 산다.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. 어느 세대에서는 이름도 성별도 없이 숫자만 적혀 있었습니다. 5759. 너무나 이상해서 저는 인터넷, 블로그, 논문, 고서까지 찾아다녔습니다. 그리고 히브리어 고어 사전에서 한 단어를 찾았습니다. 5759 타피아, 어린아이.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. 누군가 이 아파트의 힘없는 존재들만 표식으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. 노인, 여성, 그리고 아이. 이 조사를 하면서 저는 사람들의 집 배를 눌러가며 확인했습니다. 누가 사는 집인지, 왜 그런 표식이 있는지. 협조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딴 거 신경 쓰지 마시죠? 미친 거 아니에요? 요즘 같은 세상에 남의 집 조사는 왜 하시죠? 면전에서 바로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, 경고를 주는 사람, 욕설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. 심지어 아파트 분여회에 제보가 들어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. 경비실에선 그런 낙서 본 적 없다며 단호히 잘라 말했고, 부녀회장은 집값 떨어진다며 저를 협박에 가까운 말로 막았습니다.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단 하나라도 우리 아이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시선과 저항도 상관없었어요. 결국 모든 자료를 모아 경찰에 신고를 했고, 한 달에 걸친 CCTV 정밀 분석 끝에 낙서를 했던 사람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. 이 낙서의 주인공은 바로 우체국 배달 직원. 우선 조사를 위해 그를 경찰서에 연행한 뒤 왜 그런 표식을 한 것이며 그 표식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물었습니다. 이에 우체국 배달 직원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. 등기나 소포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주로 낮에
집에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메모한 거였습니다. 여성, 노인, 아이는 주로 낮 시간대에 집에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배달 성공률을 높이려는 목적이었다고요. 하지만 제가 조사했던 표식 세대들의 특성은 전혀 달랐습니다.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던 집은 대부분 혼자 사는 여성, 즉 밤에도 혼자 있는 경우에 해당됨. 노인이 적힌 집은 정말로 혼자 사는 독거노인, 가족 없이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에 해당됨. 5759 숫자가 적힌 집은 맞벌이 부부인데 낮은 물론 밤 늦게까지도 아이들만 집에 있는 경우에 해당됨. 정말 업무 목적이라면 왜 세대주나 수령 가능한 사람의 이름이 아닌 그 집의 가장 약한 존재들만을 알아볼 수 있게 표기했던 걸까요? 그리고 추가적인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외에 우리 아파트 주변의 다른 아파트 몇 곳에서도 같은 메모가 발견됐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어떤 범죄도 발생하지 않았기에 경찰은 위험 가능성은 있지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결국 저는 아무것도 밝혀낸 것이 없었죠. 좀 허탈하더라고요.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는 말이 이럴 때 사용되는 걸까요? 여전히 저는 그때의 그 아파트에 삽니다. 딸은 이제 벌써 곧 3살이 된답니다. 그날 이후부터 전 집 앞에 소화전 표면을 깨끗이 닦고 테이프로 붙여두었지만 외출했다가 밤에 귀가하면서 괜히 그 앞을 지나갈 때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집니다. 당신의 집 소화전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? 지금 조용히 확인해 보세요.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이번 공포실화는 어떠셨나요? 위의 사건은 실제 2022년 4월 초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요. 저라도 저런 표식을 우리 집 앞에서 본다면 그냥 지나치진 못할 것 같은데요. 당신이 무심코 지나치는 복도와 스쳐가는 소화전. 누군가가 당신이 누구와 사는지, 낮에 주로 집에 있는지 등을 지켜보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오늘도 으스스하고 스윗한 밤 보내세요. 지금까지 공포라디오 마녀지였습니다.